뭐든지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무엇인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죠.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시켜서 자신이 2번 관여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매우 강조해서 어떤 것을 했다. 자신이 전화를 해서 그리고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장한 것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전화를 한 것을 부각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당시 윤석열은 어느 곳에 있었다. 당시 윤석열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 즉 관저에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인데 제가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만약에 이종섭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의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는가? 딱 한 사람밖에 없죠. 바로 김건희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구구 유튜버가 윤석열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윤석열이 받지 않고 그 핸드폰을 김건희가 받았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남편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남편이 어떤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는데 누구시냐, 어떤 것을 전해드리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김건희라는 것을 밝히고 부각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윤석열과 굳이 전화통화를 할 필요 없이 자신과 통화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상식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남편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김건희였던 것이죠. 그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람, 그리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대고 관여하고 할 짓 안 할 짓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그것도 다름 아닌 김건희인 것이죠. 만약에 김건희가 이종섭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설명하고 압박했다면 이것은 단순하게 그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 범주를 넘어서서 애시당초 권한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국정농단이 됩니다. 그것도 비선이라고 하는 아내가 비선이 되어 국정농단을 한 것이고 이 국정농단을 감추기 위해서 윤석열이 자신이 집중포화를 맞을 각오를 하고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물론 김건희가 꼭 전화를 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이 점점 더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윤석열이 해온 형태를 보면 미안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윤석열에게는 정말 버거운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혐의 자체를 인정해버리는 그것을 과감없이 해버린다? 만약에 특검이 도입이 돼서 파헤쳐질 경우에 자신이 아니라 김건희가 전화를 한 것이 들통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빼도 박지도 못하는 탄핵 사유가 되죠.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을 다독이고 특검으로 가지 못하게 똘똘 뭉치자고 얘기하고 행여나 김건희에게 불똥이 튈까
자신이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법원의 통신 조회 기록이 넘어가고 박정훈 대령 측에 그 자료가 넘어가는 것이 시간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특검 전에 이런 것이 발표가 되면 김건희가 자칫 집중포화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 좀 서두르고 조바심을 내다가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특검은 거부된 상태가 되었고 박정훈 대령 측이 법원으로부터 통신 기록을 넘겨받은 때는 투표가 끝나서 특검법이 부결된 다음 날이었죠.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는데 그 전에 자신이 확실하게 타겟이 되어주고 국민의힘에게 내가 이렇게 타겟이 되었으니 나를 좀 더 똘똘 뭉쳐서 지켜달라 이렇게 명분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자신이 이렇게 타겟이 될 때에는 그만한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가치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외에는 없죠. 윤석열 스스로가 혐의자가 되어야 하는 정도의 가치, 그것은 김건희 외에는 없습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이런 윤석열의 인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의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박정훈 대령이 경로서를 얘기하고 경로서를 뉴스로 내보낼 때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었나요? 망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윤석열의 경로도 없었지만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정했었고 호주로 출국하던 그 당시에 이종섭도 대통령실로부터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일체 전화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내용들이 조금씩 변하더니 경로한 게 무슨 죄냐.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최수근 상병에 관련돼서는 대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는 대화가 없었겠죠.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는 일체 전화 받은 바가 없다. 바꿔 얘기하면 박정훈 대령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브리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뺄 것인지 말 것인지, 혐의자는 몇 명 정도로 줄여서 어떤 사람을 처벌하는 선으로 결과를 다시 경찰에 이첩할 것인지 이런 것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 최수근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말장난 하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가 이종섭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종섭은 마치 대통령에게서 지시를 듣는 듯이 네네네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그 자체로 윤석열과 대통령실의 여러 실장들 그리고 국무총리 한덕수 그리고 이상민 장관 그리고 경호실장이 왜 여기에서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실과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 이종섭 장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 하루빨리 특검이 시작돼서 이런 사람들이 일거에 쓸려 나가야만이 대한민국 국군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군대를 보낸 부모들이 안심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제자리를 찾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제가 직접 출연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별도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아도 제법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편의 영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 가능하긴 합니다. 불편한 부분이 혹시 있으셨다면 양해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런데 폼 잡으려고 거부권을 마구 휘두르다가 정부와 국민의힘이 만든 정책까지 다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자신들이 만든 법안이 대통령에 의해서 폐기된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이런 것을 다루지도 못하는 언론들, 탄핵 못하면 앞으로 5년이 어찌 흘러갈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